뇌경색은 그럼 왜 오는지 위험인지에 대한 것과 그것을 어떻게 진단하는지 진단 방법에 관한 것, 그리고 이것을 장기적으로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뇌졸중은 전 세계적으로 사망 및 성인 장애 중요한 원인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암 다음으로 성인 사망률의 높은 이유를 차지하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망률도 물론 있지만 발생하는 거에 비해서 사망률이 적기 때문에 이 얘기는 장애가 남은 채 사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뇌졸중 이후로 반신마비가 돼서 잘 걷지 못한다거나 계속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다거나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그렇게 살 바에는 왜 살아? 나는 그렇게는 안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성인 장애의 주범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그 어느 나이대에 많이 생기는지 보게 되면은 나이가 많이 들수록 점점 많이 50대, 60대, 70대, 80대에 많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나이 들수록 점점 많이 생기니까 점점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질환이다. 특히 요즘에 자꾸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뇌경색이란 무엇인가? 자,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는 경우, 그리고 뇌출혈은 혈관이 터지는 경우입니다. 뇌혈관이 약해 터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혈관이 막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사실 우리가 비율로 봤을 때 한 70-80% 정도, 한 우리나라 한 75% 정도가 혈관이 막히는 걸로 쓰러지고 혈관이 터지는 경우는 그 나머지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뇌경색과 뇌출을 합쳐서 이것을 뇌졸중이라고 하고 옛날 말로는 이제 한방에서는 중풍이라고 했던 질환이 바로 이 뇌졸중입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이걸 둘 다 합쳐서 말하는 말이고 그 중에서도 혈관이 막힌 것만 따로 떼어서 뇌경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뇌경색이 실은 이제 뇌졸중 환자의 70-80%를 차지하기 때문에 거의 뇌졸중이라고 하면은 뇌경색으로 바로 생각해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뇌경색의 증상은 그럼 어떤 것이 있느냐? 갑자기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갑자기라는 게 얼마나 갑자기냐? 내가 며칠 전부터 서서히 좀 기운이 없고 좀 몸이 안 좋기는 했어. 이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점심 밥 먹다가 손을 갑자기 수저로 확 떨어뜨린다. 아침에 어제까지 잘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한쪽에 팔다리 힘이 안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어느 순간 갑자기 생기는 질환이 바로 뇌경색의 증상이고 신경학적 장애가 생긴다고 했는데 그 신경학적 장애가 무엇인지 어떤 증상인지 뒤에서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경색의 증상은 편마비, 편측 감각 이상입니다. 즉 전체적으로 기운이 없고 전체적으로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이렇게 왼팔, 왼다리, 오른팔, 오른다리 이렇게 한쪽으로 힘이 없거나 한쪽으로 감각이 없는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언어장애, 갑자기 말을 잘 못한다거나 말이 어버버버 이렇게 말이 어눌해진다거나 아니면 말 자체가 잘 안 나오는 거죠.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서 이렇게 하기만 하고 말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갑자기 말을 못하니까 이제 보호자분들이, 가족분들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갑자기 말을 못하니까 갑자기 치매가 심해진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딴소리 하는 것 같으니까 갑자기 치매 생긴 거 아니에요? 하고서 인지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 신경과에 치매로, 그러니까 뇌졸중이 아니라 치매로 내원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언어 중추 자체가 망가져서 말을 못 만들어내거나 말을 못 이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일 수가 있고 또 혀에 마비가 와서 발음이 어눌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지러움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지러움은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이 이석증이야. 나는 자주 어지러웠어. 이렇게 어지러운 게 한두 번이 아니고 몇 년 동안 어지러운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 특징은 어지럽기만 한 게 아니라 흔들려가지고 균형이 잘 안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 멀미하는 것처럼 심하게 어지러우면서 휘청거리면서 한쪽으로 막 치우치는 이제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야장애 복시, 팔다리 마비 온 게 중풍이지 뭐 눈 두 개로 보이는 게 뭔 중풍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경우에 대부분 안과로 먼저 가게 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손이 겹쳐 보이는 것처럼 두 개로 보인다거나 눈이 한쪽이 가려서 안 보이는 거죠. 그랬을 때 안과적 질환과 신경과적 질환의 이 뇌졸중과의 차이는 안과에서 만약에 한눈이 안 보일 때는 한눈이 까맣게 한쪽이 아예 안 보입니다. 신경과적 질환일 경우에는 이 눈도 이쪽, 이 눈도 이쪽 이렇게 각각 눈에 반쪽씩 안 보이는 그런 증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한 눈씩 가려보면 이쪽 눈을 가렸는데도 이쪽이 안 보이고 저쪽 눈을 가렸는데도 또 이쪽이 안 보이고 이런 식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흔하지는 않지만 실신, 그러니까 기절을 했다는 거죠. 혹은 경련 발작인 경우에도 뇌졸중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두통, 그러니까 두통이 항상 있어서 나는 10년 동안면 두통을 달고 살았어 이런 증상 말고 어제까지 분명히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벼락치듯이 정말 이 세상에 내가 겪어보지 못한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이 있을 때는 갑작스러운 뇌경색의 증상일 수가 있고, 또 이제 어머님이 어제까지는 잘 주무시는 걸 봤는데 오늘 아침에 안 일어나신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늦게까지 주무시나 보다 하고 좀 안 깨우고 좀 지켜봤어요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서 나중에 병원에 어떤 치료 시기를 놓치고 나중에 병원에 오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한 의식 변화나 의식 저하도 뇌졸중의 증상일 수가 있어서 이러고 보니 뭐 너무 증상이 다양해서 사실 어떤 한 증상이 뇌졸중의 증상이라고 뇌경색의 증상이라고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고, 전에 없던 증상이 갑자기 나온다면 결국 뇌경색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얼른 병원에 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의 증상만 집어서 얘기해달라 그러면 일단 편마비, 한쪽으로 마비 오고 한쪽으로 감각이 이상하고 그런 경우에 가장 뇌졸중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종종 저한테 물어보시는 증상이 이 손이 떨리고 수전증이 있는데 이거 뇌졸중 초기 증상 아니냐, 혹은 눈꺼풀이 떨리고 입가가 파르르 떨린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내가 요즘 이상하게 뒷골이 땡기고 아파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양손 양발이 항상 저리고 땡겨서 이게 걱정이야, 내지는 팔다리가 뻣뻣하다, 또 양다리에 양쪽이 다 힘이 없어서 걷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들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졸중은 한쪽에 주로 증상이 오는 거기 때문에 양측 다리에 다 힘이 없어, 전체적으로 기운이 없어, 뭐 전체적으로 손이 떨려 이런 것들은 뇌졸중의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뇌경색의 원인은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혈관이 막혀서 생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 멀쩡한 혈관이 도대체 왜 막히는 거야? 안 막히게 할 수는 없는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혈관이 왜 막히냐? 왜 우리 나뭇가지가 똑 부러지면 나뭇잎이 말라 죽는 것처럼 혈관이 콱 막히면 그 원이 부에 있는 뇌가 죽는 거죠. 막히자마자 물론 전부 다 죽는 것은 아닙니다. 초반에는 조금 죽다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죽은 부위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얼른 와서 혈전 용해 치료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경우인데, 혈관이 왜 좁아지고 막힐까? 그것은 거의 동맥경화증의 원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심장에서 색전이 피떡이 생겨서 날아가는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고, 그 외에 특이 질환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또 뒤에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혈관에 이렇게 동맥경화증이 생겨서 막히는 경우가 한 60%는 차지한다. 심장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한 30%고 그 외 원인은 한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동맥경화증하고 심장 질환 요거 두 개만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면은 뇌졸중을 예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맥경화증은 아까 콜레스테롤 혈관벽에 쌓인다는 거죠. 기름기가 이렇게 낀다는 것인데, 사실은 기름기가 끼는 것이 뇌혈관에만 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심장혈관에도 낄 수도 있고요, 다리혈관에도 콜레스테롤이 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장혈관이 이렇게 막혀서 심장에 피가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윽 하고 쓰러지는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는 것이고, 다리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다리가 이렇게 썩어가지고 당뇨 있으신 분들 보면은 다리를 잘라내고 진짜 그런 경우도 심지어 있어가지고 못 걷게 되고 뭐 휠체어 타고 다니는 그런 분들 가끔 보는데, 사실은 다 똑같은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다리혈관이 막히나 심장혈관이 막히나 뇌혈관이 막히나 다 동맥경화증 때문에 혈관이 막히게 되는 것이 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혈관 동맥경화증이 어떻게 진행을 하나? 처음에는 이렇게 멀쩡한 혈관이죠. 근데 혈관벽에 차차차차 기름기가 쌓이는데, 이 기름기가 염증세포가 이 기름을 먹으면서 혈관 안에 이제 기름세포가 안에 이렇게 거품세포가 만들어졌다가 그 겉에를 한 겹을 덮습니다. 혈관 평형한 세포라는 것이. 그래서 혈관 사이에, 내벽 사이에 기름이 쌓이기 때문에 혈관 안에 아무리 그런 기름을 녹이는 약을 투약을 해봤자 이 안에 싹 얌전히 잘 쌓여져 있기 때문에 바로 녹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으로 뭐 기름기를 녹이는 약은 없냐 항상 물어보시는데, 이게 그렇게 녹을 수가 없습니다. 혈관 사이에 이렇게 기름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들어가 있다가 갑자기 막 혈압이 오른다든지, 갑자기 염증이 심해서 이게 터진다든지, 뭐 어떤 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퍽 터지게 되면, 우리가 겉에 상처 생기면은 피딱이 이렇게 앉잖아요. 그것처럼 혈관 안에 피딱지가 이렇게 크게 생겨가지고 혈관이 꽉 막힙니다. 그러면은 이제 뇌에 피가 안 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현상으로 혈관이 막히게 되는데, 그 외에 심장에서 혈관이 막히는 경우는 심장이 이제 피를 짜주면은 그 혈액이 이렇게 타고 뇌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장에 이제 뭐 어떤 지저분한 덩어리가 있으면 이게 뚜루루루 이렇게 타고 날아가서 뇌혈관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심장 안에 이제 안 좋은 사람 이제 수술해서 부검한 결과인데, 심장 안에 피딱지가 이렇게 크게 차 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뇌혈관으로 날아가겠어요? 안 날아가? 당연히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장 안에 색전이 잘 생기는 질환은 뭐가 있냐? 절반 이상은 심장 부정맥이 원인입니다.
심장 부정맥은 무엇이냐? 심장이 우리가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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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쾅 규칙적으로 뛰어야 되죠. 근데 두근두근 막, 심장이 요즘 이상하게 두근거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가끔 계신데요. 이렇게 심장이 그 박자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규칙적이지 않게 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장이 나이가 들고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그래서 혈관 그 심장벽이 두꺼워지면서 심장 안에 전기 전도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생기는 증상인데, 그래서 심장 심전도를 찍어보면 이렇게 규칙적이지 않고 간격이 굉장히 이렇게 이레귤러한 것을, 그러니까 불규칙적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심장 안에 이렇게 색전이 끼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심장이 무리가 되다 보면 심장이 원래 이렇게 작아야 되는 심장이 엑스레이 찍으면 이렇게 확 늘어나 있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장 부정맥이나 심부전이나 심장 판막 질환 등이 있을 경우에도 심장 안에 이렇게 피떡지가 생겨서 이게 날아가서 뇌혈관을 막을 수가 있더라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기타 질환은 한 10%밖에 없다고 했는데 뭐가 있는지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게 운동을 하다가 혈관벽이 찢어져가지고 혈관벽과 벽 사이에 피가 고여가지고 실제 혈류가 가야 되는 길이 막혀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혈관 기형, 꼬마들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유전병으로 혈관이 없어지는 질환이 생겨가지고 혈관이 막힌다거나 혈관 기형이 생겨서 이제 터지거나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혈액 응고 질환이나 자가면역 질환 등 특이한 질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뇌경색의 위험인자는 거의 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와 일맥상통하는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사실은 나이 자체가 제일 위험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나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고칠 수 없는 성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가족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거를 마음에 품고 안타까워하기보다는 고칠 수 있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위험인자에 집중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어떤 게 있냐? 앞서 시간에 계속 강조됐던 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또 심장병, 비만, 운동 부족, 또 건강하지 못한 식단 등이 되겠습니다. 고혈압은 얼마가 정상이냐? 일단 정상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정상은 120에 80입니다. 이것이 작년 미국 심장학회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130에 80이었는데 작년에 그것도 위험하다는 거죠. 120에 80으로 낮추자라고 기준 자체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혈압 기준 강화 이후에 미국 고혈압 환자가 미국 국민 전 인구의 32%에서 46%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이렇게 따져보면 굉장히 늘어났겠죠. 그래서 혈압이 이제 뭐 140에 90 이상 되면 심지어 2기 고혈압으로 혈압약을 1개 가지고는 안 되고 2개 이상 써야 되는 그런 고혈압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 아까도 계속 위험하다고 나왔는데, 당뇨가 정상이었다가 당뇨를 점프하는 게 아니라 정상이었다가 조금 높아졌다가 그 다음에 당뇨병이 되는 당뇨 전 단계, 전 당뇨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검사를 해서 약간 당뇨 전 단계에 내가 와 있다 싶으면은 철저하게 식이 운동요법을 해가지고 당뇨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면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혈당을 재봐서 내당능 장애라는 것은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 사이, 그리고 당화 혈색소로 봤을 때는 6.5 이상이면은 당뇨병 전 단계가 한 5.7에서 6.4 사이면은 이제 우리가 당뇨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주는 2년에 한 번씩 국민들 이제 피검사 다 해주잖아요. 거기서 봤을 때 혈당 찍혀 나올 때 그 혈당 수치가 내가 100 이하가 지금 잘 유지되고 있는지, 혹시나 100에서 125 사이는 아닌지 한번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아까도 뭐 계속 강조를 했지만 혈관 안에 기름기가 낀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피 안에 혈액 속에 기름기가 낮을수록 혈관벽 기름기가 덜 끼겠죠. 그러면 콜레스테롤 해보면은 건강검진 결과에서도 뭐 토탈 콜레스테롤도 나오고 중성지방 TG라는 것도 나오고 LDL이라는 것도 나오고 HDL이라는 나오고 여러 가지로 막 대주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LDL이라는 부분이 제일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LDL이라는 거를 잘 이제 그 건강검진 결과에서 잘 체크를 해보시고, 이 LDL이 건강보험 기준에서는 150까지 정상을 찍혀오는데 실제 우리가 환자를 치료할 때는 150까지 내비두질 않아요. 사실은 최소한 100 이하로 낮추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70 이하로 낮추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흡연하면은 이제 뇌경색의 위험도가 굉장히 올라가는데, 이게 왜 안 좋냐? 혈관 점도도 상승하고 혈관도 수축하게 되고 혈액 내피세포가 손상되어서 동맥경화증이, 조기 동맥경화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그럼 이제라도 끊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금연한다고 해서 바로 뇌졸중 위험도가 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5년은 지나야 뇌졸중 위험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 흡연도 위험하기 때문에 나 혼자만 동맥경화증 진행하는 게 아니라 옆에 가족들까지 다 병을 진행하게 만드는 그런 주범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비만은 이제 아까 체질량 지수 앞서 식단 관리 나왔었는데, 사실 그것도 그거지만 복부 비만, 이상하게 몸무게도 몸무게인데 배가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ET 같은 체형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앉아있을 땐 잘 못 하다가 일어서면 갑자기 배가 남산만한 그런 아버님들이 가끔 계신데 이게 허리둘레가 이제 배가 볼록 나오면 나올수록 내장 지방이 커지면서 이제 동맥경화증이라든지 이런 뇌혈관 질환 혹은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올라간다고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허리둘레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위험인자라고 알고 나니까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혈관 협착이 혈관이 얼마나 좁아졌는지를 볼 수 있는 게 CT나 MRI로 또 뇌혈류를 측정할 수가 있고 TCD나 스펙트 이런 관리 영상 검사가 있고 또 피 검사를 통해서 당이나 고지혈증, 염증 수치, 혈액 응고인자를 측정할 수가 있고 또 심장 질환은 심전도라든지 24시간 부정맥 검사, 심초음파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하나 보시면 이렇게 CT를 찍었을 때 뇌만 찍는 게 아니라 뇌 혈관을 찍을 수가 있어요. 또 MRI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 혈관이 이렇게 잘 가는지, 혈관이 어디가 좁아졌는지, 또 목에서 올라가는 경동맥이 깨끗한지 그런 것들을 직접 사진을 찍어서 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초음파를 통해서 이렇게 경동맥 초음파를 해보니까 혈관벽에 기름기가 까맣게 보이거든요. 기름기가 이렇게 시꺼멓게 껴가지고 이제 혈류가 빨갛게 여기는 잘 차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을 혈관 조영술을 해보니까 이렇게 좁아졌더라, 이렇게 기름기가 꼈더라 이 말인 거죠. 그리고 뇌 혈류가 그럼 얼마나 줄어들었나 이렇게 빨간 색깔 파란색으로 나오는 그런 사진을 뉴스 같은 데서 가끔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혈류가 이제 감소되는 모양이 사진으로 색깔로 잘 표시돼서 볼 수가 있어서 혈관이 좁아졌을 때 실은 뭐 다른 데서 주변에서 곁까지 혈관들이 들어와서 혈류는 또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진짜 혈류도 많이 안 간다라는 것을 직접 볼 수가 있고, 그런 혈류를 보는 것은 뇌혈류 검사 TCD나 또 스펙트 같은 검사도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 사람 요만큼 피가 많이 안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혈류가 좋으면 이게 파도치듯이 혈류가 잘 가는데 혈류가 막 엄청 잘 측정이 안 된다든지 아주 낮은 혈류들만 측정이 된다든지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한 심전도 찍고 혹은 심초음파를 해서 심장 안에 피떡이 있거나 심장 판막이 뭐 덜렁덜렁 거리거나 역류가 되거나 피가 뭐 폐쇄 부전이 있거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또 심초음파를 심장 겉에서 보는 거 말고 심장 뒤에서 내시경처럼 보는 초음파가 있어요. 이렇게 내시경 하는 것처럼 입에다 이렇게 관을 넣고 검사를 하는데, 그렇게 심장 경직도 초음파를 하게 되면 심장 뒤쪽에 있는 혈전이나 심장벽 가운데 구멍이 있는 난원공 개존증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전도를 한 번 찍는 게 아니라 이제 불규칙적인 부정맥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 지나간다든지 뭐 일주일에 한 번 지나간다든지 이렇게 드물게 지나갈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24시간 길게 검사를 했을 때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24시간 홀터 검사나 또 이렇게 심장 컴퓨터 단층 촬영으로 뇌혈관처럼 심장 혈관을 직접 찍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경색의 장기 예방, 생활습관 운동요법에 대해서 앞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 외에 위험인자는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 잘 조절해야 되니까 병원에 미리 와서 검사를 하고 약을 잘 드시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혈관이 심하게 좁아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 요법으로 혈관벽에 이제 기름기가 낀 것을 미리 떼어내는 수술이나 혹은 스텐트를 넣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좁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고 증상성, 즉 그쪽으로 마비가 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도 한 70% 이상 심하게 좁아졌을 때만 예방적으로 수술이나 시술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검사를 해보고 꼭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닌 경우에는 그냥 약물 치료로 이제 유지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뇌경색이라는 것은 뇌혈관이 막혀서 갑작스럽게 뇌 손상이 오는 질환으로 국소신경학적, 즉 한쪽으로 오는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고, 원인은 동맥경화증과 심장질환이 대표적 원인입니다. 그것에 그런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심장질환, 비만, 운동 부족이 되겠고, 이런 것들로 인한 그런 원인 및 위험도 측정 검사로 혈액검사나 혈관검사, 관리 영상 검사, 심장 검사를 미리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 식이요법을 포함한 약물요법을 포함한 꾸준한 예방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